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네, 월요일이면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 아이조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확하게 맞춰서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침 방송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네네. 몇 시에 올 거니? 그래가지고 몇 시쯤 와야 될 것 같냐?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9시 28분까지 오겠다고. 아니 무슨 정규직 직원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1분이라도 빨리 오면 왠지 억울해. 자, 묻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요? 억울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네. 제 성격인 거. 아, 그럼 회사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요, 회사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쁨 받으려면 그래도 항상 좀 일찍 가서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네네. 실제로는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각에 딱 맞춰서 갈 거고 퇴근도 칼퇴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세요?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굉장히 다르시네요. 의외인데요, 아이즈언니? 아니, 근데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시에 출근해서 뭐 퇴근이야 뭐 내가 늦게 퇴근할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출근하는 법적으로 약속한 그 시간에 열심히 하자. 굳이 일찍 가서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대체? 나는 뭐 일할 때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근데 정순전 아나운서는 굉장히 네. 뭐 시간 생각 안 하고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훈훈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합니다. 머리. 그쵸, 저랑은 비교가 안 되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치. 일단은 우리 싸뮤 가족들 네. 너무나 또 반응을 뜨겁게 보여주시고 네. 또 이 방송이라는 게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얘 놀고 있구나, 방송에 집중 안 하는구나, 그런 게 바로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게시판 보니까는 일단 엘비스 33님의 글이 눈에 확 띕니다. 네. 하늘은 흐려도 스튜디오는 조아님 때문에 햇살이겠죠. 엘비스 삼사님 어떤 분이신지 진짜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일 하시는 한번 분일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우선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일이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달달한 말을 많이 잘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달달한 있어요? 얘기가. 어머. 방송이 없는 2일 동안 고독에 떨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이주아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들만 둘 있는 어머니.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아들들은 무뚝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근엄한 아버지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취미를 즐기실 때는 굉장히 또 아기자기하고 재밌으실 것 같은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엘비스 33님께서 뭔가 추가 글을 올려주시면 얘기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조아의 궁금증도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글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엄청 일이 바쁘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몰라 뵙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싸뮤 가족들이세요. 맞아요.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네.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도 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방송할 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못했네요. 롱게이지스님께서 정 아나운서는 마이크 켜질 때만 열심히 하는 걸로. 그게 본인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면 되지. 제대로 파악하셨어요. 롱게이지스님. 중년 하이디님 반갑습니다. 하트 3개나 띄워주셨어요. 네, 중년 아이디님 그리고 네, 오케이마리님, 네, 아이조아님 해바라기 등극이라고 하셨고 그 엘비스 33님 전화 연결을 언제 한번 해볼까요? 아이조아님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셔서 33이 생일이 3월 3일이실까요? 33이실까요?
33년생이신가? 당장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엘비스 33님 의견은 어떠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고요. 광주 어울공방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로게이지스님께서는 아이조아님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아이패드 보고 있죠? 이렇게 아까 노래 나갈 때 네. 그런 분위기를 상상을 하셨나 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고 있나? 근데 오늘 옷이 약간 그 샛노란색, 개나리색 네. 스웨터를 입고 왔네요. 뭔가 봄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옷이 색깔이 좀 원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회색이나 좀 뭐랄까 좀 짙은 색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정승조 아나운서가 입으신 옷처럼 네네. 조금 흐린 색을 무채색을 네네. 입으면 저도 좀 무채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입은 나는 그럼 뭐야? 아니 제가 어울리는 게 그래서 빨간색이나 아예 완전 파란색이나 완전 노란색이나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무슨 색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승주야 너는 빨간색이 어울리고 검은색이 잘 어울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간색? 빨간색과 검은색. 왜 제가 한겨울에 네. 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왜 그 후리스를 사서 계속 입고 다녔는데 몸인 줄.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걸 입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는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따뜻해. 근데 맞아.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빨간색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한번 그 빨간색 계열에 꽂힌 적이 있어서 네. 옷을 살 때 계속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스트라이프 옷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시즌은 계속 스트라이프, 빨간 스트라이프, 검정 스트라이프, 넓은 스트라이프, 얇은 스트라이프. 그래도 지겹진 않았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은데 보는 주변에. 사람들이 회사 출근하면 원리 알아요? 원리를 찾아라? 알아요. 얼마 전에 그 신도림에 디큐브 갔다가 거기 원리를 찾아라 전시회를 전시회인지 뭔지 아무튼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찾는 그림들을 막 봤었어요. 네, 근데 그거 왜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잘했었거든요.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옷이 원리를 찾아라 그 옷 줄무늬 그거 같은가 봐요. 출근하면은 회사 원리 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원리 아니면 탈옥수. 탈옥수. 그래요. 아하님께서는 텔레토비가 어울린다고? 텔레토비. 네. 스트라이프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맞네요. 그죠? 보라색.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아이주아? 제가 아까 오자마자 네. 무슨 얘기 할 거니? 그래서 요즘 제가 번뇌와 갖은 아니 진짜 고민에 그 저기 SNS에도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무슨 고민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 상담을 좀 할까 봐요. 아침부터. 그래요? 아니 상담을 받겠다. 네. 그래요. 일단 노래 한 곡 들읍시다. 네. 네. 마크 론슨입니다. Uptown Funk.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했습니다. 업타운 펑크였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아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마리님께서 원리를 찾아서 그림을 올리셨는데 아이조아가 뭐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찾았어요. 그 원래 원리를 찾아라 그 나오기 전에 이런 스타일의 원리를 찾아라라고 어떤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찾은 거는 가판대 중앙 상단 신발 파는 가판대에 그죠? 모서리에 서 있는 있어요. 맞아요. 안경 쓴 원리. 네네. 저도 보면서 원리 맞네. 되게 빨리 찾는다. 되게 추억 돋네요.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엘비스 33님께서 전화 연결에 대한 얘기를 올리셨는데 일하는 중이라 너무 바쁘다고 하셨어요. 아쉽다. 네.
전화 안 바쁜 날은 언제 집요하게. 그리고 33의 의미에서 춤 33 노래 33이죠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삼하게 잘 불러서 삼삼. 엘비스는 학창 시절 별명이고 춤 삼삼하게 잘 추고 노래 삼삼하게 잘 불러서 삼삼이라고. 이야, 의미를.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엘비스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와. 학창 시절의 별명인데 근데 이제 춤과 노래를 삼삼하게 잘하고 잘 불러서 엘비스라는 별명이 생긴 게 아닌가. 저희 한번 영상 방송에 한번 초대를.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영혼 없이 한 말 같은데. 아 근데 굉장히 끼가 많으신 분이신가 그죠? 봐요. 그렇죠? 일단 글을 통해서 이게 센스가 네, 돋보이잖아요. 느껴져요. 네. 블루님께서 바쁜 와중에 출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소님께서는 아침부터 웃음꽃이 만발인데요. 좋습니다라고. 그렇죠. 아이조아가 월요일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여러분께 팍팍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인데 그쵸. 근데 오늘 고민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우리 싸뮤 가족들께 어떤 고민입니까? 그 제가 SNS에도 이제 올렸는데 네. 그렇게 올리는 거 제가 잘 안 올리는데 뭔가 글 같은 거를 한번 올린 게 제가 요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리고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이제 정승조 아나운서가 댓글을 달아준 것처럼 정답은 없는 건 맞죠. 정답은 네네. 없는데 뭔가 사람들은 나에게서 옳고 그른 걸 바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맞는 건가? 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계속해서 대하다 보니까 항상 일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다 아우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다 뭐랄까요 좋은 평을 받고 싶은데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평을 받으려면 내가 좀 인내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태생이 틀렸어.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은 정말 좋구나 그런 걸 많이 제가 하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태생이 틀린 거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게 뭔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면 아니면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허허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쉽게 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두루하게 네.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힘들어요. 근데 아이조아는 성격이 나쁘지 않아서 잘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고민이? 근데 한 일주일을 100으로 치면 네. 일주일 중에 한 80%는 거의 즐거운데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 즐거운데 그 20% 정도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왜요? 왜? 별로 의미 없는 고민 상담 같았죠. 자, 우리 아이조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싸뮤 가족들.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들으셨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좀 차분하면서 온화하면서 좀 이렇게 넓은 호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장이 그렇게 크게 일지도 않고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항상 이제 좀 되게 좋아 보인다. 롤모델로 삼고 싶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처럼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게끔 행동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물론 본인이 약간의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더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아유, 그러진 않겠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인형을 그 강아지 인형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처럼 옆에다 놔두려고 했는데 제가 막 힘든 일이 있거나 머리가 아파지면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에 품고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 자리에 와서 깜짝 놀려 진짜 걔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뭔가 안정감을 도움이.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좋다.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실험 결과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한 80%까지 화가 났을 때는 얘가 도움이 되는데 한 80%가 넘어가면 다 필요 없어. 다시 내 본성이. 그죠. 근데 화가 나서 막 화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드러내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잘 일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잘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좀 찝찝한 마음이 들게 제가 그런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고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전화로 하게 되면 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화가 나 있을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든 다 쏘아붙일 수가 있단 네. 말이죠. 맞아요. 거의 뭐 익명의 댓글 달듯이 그렇죠.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네. 고객 중에 한 분이니까. 네, 그러면 그걸 다 받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걸 내 몸속에서 다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들 다 이제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과정인데 네,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렇죠. 어느 순간 폭발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폭발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고객들에게는 말고 강아지에게 혹은 집에 샌드백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 푸는 해소가 되는 게 네. 힘이나 이런 걸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제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음. 더 이제 깨끗하게 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전현무 씨가 템플스테이를 하러 갔다 왔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자기를 좀 돌아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네. 아이즈와도 템플스테이 이런 거 종종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템플스테이를 봤을 때 도움이 돼요, 그게? 그 순간은요. 이게 속세를 잠깐 벗어나 있으면 네. 뭐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네네. 괜찮은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뭐 또 현실이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 현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잠깐의 어떤 그런 기분 전환을 통해서 내 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근데 김정자 조합원께서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죠? 네.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음, 그게 이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네.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뭐랄까 마음의 단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단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뭔가 그 종교에 한번 휴임치를 해야 되나요? 근데 많이 겪으면 네, 이게 좀 더 강하게 이제 쇠를 단련할 때 더 세게 치잖아요. 여러 번. 그런 것처럼 많이 겪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그것도 그거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지지 않나 이런 경험 혹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네. 약간의 그 빈틈이 생기면서 네.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이 전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점차 좀 선을 연하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네, 좀 그 틈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조금 풀어줘야지. 어느 순간에 내 신경이 확 날 서 있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그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록게이즈스님께서는 이런 글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나 부처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못 듣는데 아이주아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면은
삶이 편해진다고. 이게 또 영혼이네요. 글로 이렇게 또 듣는 걸로 보게 되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어젯밤도 아니죠. 오늘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내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막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고민 상담 잠깐 했는데 이렇게 저 고민 좀 많이 갖고 올게요. 이렇게 쉽게 풀릴 줄 몰랐는데. 이 쌈유 청취자분들께서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내공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주아보다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삶을 더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지혜로우시죠. 네. 아이고 뭐 그게 고민이라고 먹고 살기 편한가 보구나. 순간 방송 듣다가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엑소 Love Me Right. Oh yeah, come on, take your time.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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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tonight, 달 끝까지 달려가 볼까. 국민 라디오. 27,000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의 월 조합비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이런 조합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조금. 이마저도 안 내면 조합원이 갑이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곧 10시가 되겠습니다. 듣고 싶어.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2부 시작을 했고요. 칼리 레 잽슨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I really like you. 노래 좋은데요? 칼리 레 잽슨의 곡이었습니다. 아이조아가 듣고 싶다고 한 노래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 아이조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즈스님께서 아이조아님도 감정 노동자였군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맞아요? 동의해요? 그쵸. 힘들죠. 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맞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격이 좀 잘 있는 편이고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네, 긍정적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네, 밝은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감정 노동을 한다고 해서 막 네네. 처져 있고 네.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어. 그게 다 성격이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푸는 방법도 막 말을 많이 해서 말 별로 많이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말하는 걸로도 푸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아 이런 일 있었지 저런 일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해결 방법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컴플레인을 아주 강력하게 거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리고 한 번 A라는 사람한테만 전화 걸지 않고 뭐 전화 연결이라는 게 네. 내가 A라는 사람한테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쵸. 다른 동료 직원들도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강력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에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약간 음.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그 고객에 대해서 막 불만이나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보다 네.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 줄까. 음. 결론은 어쨌든 같은 얘기잖아요. 네. 이 사람은 빨리 그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우리도 해소해 줘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의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객이 어느 때는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막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도 이런 상황이겠지. 네. 그 사람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네, 근데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다라는 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겠어요, 아이조아는.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모를 때는 도저히 물어봐요? 네, 진짜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네. 되게 뭔가 그 근본적인 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지? 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네, 또 이렇게 한번 한 템포 쉬어가는 어떤 그 끊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컴플레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전화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무언가 자꾸만 다른 뭔가 회피를 한다든지 약간 그 이게 매뉴얼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게이지가. 정말 개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울려본 적도 있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전화 받는 상담원 분께서 우셔서 오죽하면. 정말 깜짝 뭐 이렇게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우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고객 입장에선 또 말을 네. 합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연차가 5년차 이번에 네. 된 것 같아요. 네. 5년차 정도 되니까 음. 이런 분은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이 같다. 네네. 그리고 이런 분은 좀 빨리 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음. 어떤 사람은 답은 없어도 그냥 계속 받아주길.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그냥 상황만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겠다라는 게 좀 공감을 해주면 또 의외로 빨리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선배들 가운데 네.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은 이 일을 더 오랫동안 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수많은 수십 건의 음. 전화를 받으셨고 네. 그러니까 고객 유형에 대해서 대부분 음.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약간 패턴화돼 있어서 이럴 때는 이런 해결책, 저런 해결책. 그래서 뭔가 불가능한 해결책은 없지 않을까. 그런 선배들한테 그런 질문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이럴 때 내가 이런 사람일 때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해결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구나. 아니 바보운주 김은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셔서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네. 해결이 불가능한 적은 없었나요? 있어요. 해결 불가능한 적 있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 안 돼서 또 다른 기관의 힘을 좀 빌려 본 때도 있었고. 다른 기관에요? 네, 그러니까 중재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서로가 소모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우리- 감정 상하지 않고 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제3의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이조와의 고민을 해결을 하다가 괜히 또 여기까지 이쪽으로. 얘기가 왔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오늘 아이조와에게 그래도 뭔가 좀 해결을 네. 고민을 해소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 싸묘 가족들께서 네. 그런 생각해요. 네,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그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음악 나갈 때 네, 네. 아유 이렇게 힘든 일인데 저 이제 기분 좋은데요? 그래요. 고민 맞아요. 해결 바로 고민 해결. 그러니까요. 종종 이렇게 네. 고민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너무 고민만 가져오시면 우리 싸묘 가족들 네, 좀 힘드시니까 네, 우리 아이조와도 이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좀 네. 담아 오셔서 얘기로 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조와였고요. 데비 깁슨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Lost in Your Eyes.